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많이들 다 집에 계시기도 하고 꽃 구경 많이 못 가시잖아요. 꽃 구경 이제 끝났어요. 꽃 다 벗고 다 지었던데 뭐. 제 마음에 꽃이 있습니다, 교수님. 알았어. 저 아직 봄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다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실 다들 조심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코로나 변명을 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파주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건 지난주 사건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못 다뤄서 이번에 한번 다뤄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저 국민청원방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7일 날 올라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 제목이 그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 이게 국민청원방에 올라온 제목이네요. 네. 예. 아마 이 피해 아동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했죠. 이제 말을 3살. 잘해야 돼서 그 부모가 쓴 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0만 8천 명 정도가 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애가 낮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한테 폭행을 당했다. 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닌 지 총 16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몇 번의 폭행이 더 이루어졌을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청원의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4월 1일 날 아이를 이제 하원시키려고 갔더니 평소에는 그 어린이집이 문이 다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이 다 닫혀 있고 아이는 혼자 방에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가 양치 준비를 하다가 좀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아이가 다친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애를 데리고 오는 동안에도 애 눈에 초점이 좀 틀어져 있고 그날 저녁에는 평소하고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 막 그렇게 네. 애들이 그 불안한 행동 그다음에 머리를 막 자기가 자해하면서 악을 쓰는 면서 소리를 질렀고 또 구석으로 가서 숨는 모습을 연출했고 악쓰면서 쉴 새 없이 울었다. 이거 어때요? 이거 3살짜리 유아들한테서 보이는 어떤 불안감 그런 형태 맞아요? 네. 일단은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자기가 어떤 공포 상황에 직면했던 행동들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악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거는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 행위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가 행동을 보이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되잖아요. 안 하던 행동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평소에? 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3살 아이가 뭐 난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꾸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다음 날 아마 병원 데려가서 확인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머리에 혹 나 있었대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건 이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양치하다가 보조의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다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뭔가 미심쩍은 요소가 있었었나 봐요. 의사가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어린이집 가서? 네, 이렇게 부모한테 아마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거네요? 네. 그래서 CCTV를 보여달라. 그리고 어린이집을 갔대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2시간 동안 안 보여줬어요? 네, CCTV를 안 보여줬다. 안 보여주면 안 되는데 원래 녹화하고 언제든지 학부모가 와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도록 돼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2시간을 버텼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은 저 부분 짧게 빠르게 봤다는 거예요. 보여주긴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자세히는 안 보여준 거네. 네, 이제 보여주면서 슥슥슥 자, 되셨죠? 이러면서 아마 넘겨줬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체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한 것 같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영상 본 게? 네, 보니까요.
확인한 영상에 아이는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고. 네, 그리고 원장이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문지르는 장면만 확인이 됐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원장이 옆에 핸드폰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앉자니 하면서 원장이 자는 척을 했는데 앉자니까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렸다. 아이 머리를 딱 때리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또 뺨을 막 때리고 그러다가 또 토닥토닥 해주면서 또 아이를 때리고 그러면서 한 5-6차례 가격을 했다. 그러니까 때리고 토닥거리다가 이런 걸 5번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명백히 저 아이에 대한 그 3살짜리 어린애에 대한 폭행이 맞는 거고 또 나중에 보니까 뭐 아이를 세워가지고 뺨을 반복해서 때렸다는 것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명백히 학대네요. 아동 폭행이고. 지금 저는 아이를 때리고 토닥여주고 아이를 때리고 토닥여주잖아요. 누워있을 때도 그랬고 서 있을 때도 아이가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뺨을 때리고 막 또 도닥여주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래서 원장 눈을 못 마주치고요. 입을 가리고 그냥 잠깐만 쉿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영상 더 돌려보려고 하니까 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번은 때렸다고 얘기를 한 번만 때렸다고 신고 못하게 뭐 이렇게 그 요구를 한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이때 그 원장이 그럼 왜 어린애 3살 먹은 애한테 이런 짓을 했냐 하고 얘기했을 때 원장이 한 얘기가 이게 지금 기가 찬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부모가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아이고, 이제 그 사건 진위에 대해서 여부를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원생 모집이 안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때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아이 원생 모집 안 되고 코로나19 스트레스 때문에 어린애 때리려면 어린이집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핑계거리라고. 그래서 코로나19 핑계 댔다는 그 내용이 이거네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더욱이 이 아이가 이제 그 유치원에 어린이집 다니게 된 게 16일 정도 됐다고 해요. 어린애 3살짜리니까 만 3세.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폭력을 5-6차례, 7-8차례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뺨을 때리고. 근데 저도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 과연 이게 이 하루에 있었을 일일까? 그 전에는 이런 행동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겠어요. 이렇게 과한 폭력을 행사하는 건 뭐였을까라는 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어린이집 원장을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더더욱 네, 교수님. 여기 원장 선생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교사도 있었겠죠? 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사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부모들은 묵인했던 그 교사들도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집이건 학교 교사는 어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 상하관계에 원장이 어린애를 폭행하는 걸 봤어도 원장 때문에 못한다? 그건 말 안 돼요. 그거는 그 자체로 죄가 되기 때문에 원장 아니라 원장 할아버지라도 어린애가 가혹행위, 학대행위를 당하는 거를 교사가 발견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 법적인 책임에서 비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원장이 웃기네요. 이 정도 되면 어린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안 돼서 그러면 애들 하나하나가 2당 돈이네요. 그러네요, 교수님. 2당 얼마짜리 돈인 거예요. 걔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열이 받아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는 애 중에서 얘가 말 안 들으니까 얘한테 분풀이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 원장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때리고 토닥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이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다가 아이를 이제 부모가 찾으러 갔을 때 혼자 방 안에다 방치를 해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이한테 정말 최악의 정신 상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구석으로 숨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행동이요. 아이 초점이 나가 있었다 그러고 아이가 막 손을 비비는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건 불안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해한다라는 건요. 이게 어린 게 3살짜리가 이게 맞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거 진짜 자기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때리면서 자기한테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애 얼굴 보니까 여기가 뺨이 멍이 뻘겋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무슨 양치하다 보조의자에다가 이건- 네. 떨어져서 이게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기도 하고 뭐 멍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사도 그런 CCTV를 확인해 보라는 조언을 했겠죠. 이건 뭐 연고는 챙겨줬다고 그러네요. 애가 양치하다 저 보조의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연고 바르라고 연고 챙겨줬다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 한 거죠 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장을 계속 한다고요? 이 부모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신고가 돼도 벌금형이 떨어질 거고 다시 이름 바꿔서 유치원 내고 어린이집 내면 사람들 모르고 또 온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사실 청원을 한 거거든요. 이거 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아이는 누워 있고 원장은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아이가 안 자니까 원장이 자는 척을 했고 그래도 아이가 안 자니까 갑자기 핸드폰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고 머리 뺨을 때리고 핸드폰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아이를 토닥여주면서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바른 손으로 뺨을 대여섯 차례 또 가격하기 시작했고 아이가 자지러지니까 토닥여주고 원장이 방을 나갔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를 재우려고 또 달래주고 원장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고 원장이 엎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서 있는 상태에서 뺨을 또 때리기 시작했다. 원장이 담임에게 뭘 시키는 행동을 보이고 담임은 원장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고 원장이 아이에게 앉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훈육하는데 CCTV로 원장의 화난 얼굴이 다 보였다. 아이가 원장 눈을 못 마주치고 입을 가리고 쉿하는 소리를 지르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아이가 오자마자 양발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머리를 찍게 했다. 이거 진짜 열받네 이거. 애가 머리를 감싸주니까 원장이 아기 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양손을 쥐고 뺨을 7, 8차례 또 때리고 그러고 이제 담임이 얼음 찜질팩 가지고 들어와서 얼굴에 마사지를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담임을 내보내서 얼굴이 뻘겋게 멍들어 있으니까 얼음 찜질팩 가져오라고 시킨 모양이에요 담임.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때렸다는 거고. 이거 봐. 이건 내가 볼 때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이한테 무슨 감정 있는 사람처럼 아이를 폭행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는 그러면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순간 때렸다가 순간 달래줬다 순간 때렸다 순간 달라줬다가 하면요. 이 아이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걸 바깥에다가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걸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 나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악을 쓰고 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뭐 아동 학대 범죄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이런 거에 의거해서 처벌은 받겠지만 이거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거 구속영장 신청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정도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지금 나 방송하면서 수도 없이 원장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사건 우리가 다뤘잖아요. 네. 그때마다 비난이 막 난리가 나고 이 폭주하고 그러는 상황이 연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여전히 아동 학대하고 때리는 원장 어린이집 교사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걸로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이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어나도 안 돼 있고 특히 이제 사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시 체계가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다시 벌금을 내고 다시 어린이집을 차리는 못하게 해야죠. 네, 문제도 있고 하나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본다라는 거는 아무리 아이가 이뻐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들도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본인들도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네.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계속 맞닥뜨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받거나 처음에 이 어린이집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어쨌든 온전한 사람이
사람이고 뭐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걸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CCTV는 의무적으로 요즘에 다 설치를 하는데 CCTV가 있어도 그거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거고. 네. 뭐 그렇다면 뭐 이 CCTV 그 어떤 묘안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근본적으로 무슨 그 솜방망이 처벌 뭐 얘기합니다마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요. 자질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지금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게 하거나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자격 요건을 높이고 그 대신 그 자격 요건을 높이는 대신 국가에서 아이는 이제 그 우리 개인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거는 국가와 사회가 기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면 그거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자격 요건을 내가 볼 때는 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등 자격 요건을 약간 까다롭게 하고 상향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상향된 그 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비용 측면을 국가에서 좀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튼튼하게 이게 그 내실 있게 끌어가야 되지. 그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그 부모로부터 받는 그 적은 돈 국가에서 약간의 보조해주는 그 돈 합쳐가지고 이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거는 이건 위험한 행위예요. 네. 이제는 어떤 일을 시킬 때도요. 합당한 보수가 또 합당한 환경이 제공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이들의 어떤 그 자격 요건이 내가 알기에 뭐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리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들 자격 요건 보면 그냥 대충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명의식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시스템. 이건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돼요. 네. 아이들도요, 여기에서 거의 8시간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있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여기서 인성이 결정되고 그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보육교사들의 어떤 자질 문제라든지 처우도 해주고. 네, 처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보조해 맞아요. 줄 것인가 또 부모들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보면 자신의 자질과 스트레스 관리와 여러 복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핑계를 댔다라는 것 자체 저희가 화가 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린아이한테 이런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요. 국가와 사회가 같이 길러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 내 아이가 없어요. 네. 같이 길러야 돼요. 같이 길러야 된다면 국가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들은 정말 예민하거든요. 왜 아이들 때 암기한 거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뇌는요, 한 번에 충격을 먹은 것이 시냅스가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됩니다. 커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입었던 그 트라우마라든지 경험은 정말 장시간 동안 오래 가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보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 정도 충격을 받고 이 정도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엄청나거든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이건 속상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주면서 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고객이에요, 고객. 근데 고객이 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 아이 좀 잘 봐주세요. 내가 없는 동안에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아이한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늘 을의 자세.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려면 처우 해주자 이거예요. 맞습니다. 왜? 애들은 우리나라의 장래니까.
처우해주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니까 그들한테 거기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고 그 대신 거기서 일탈한 행위는 진짜 강력하게 응징하고 사법부에서도 그런 거 위반해가지고 들어오면 법정 어떻게 보면 최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합당한 가지고 그 강력한 응징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국가가 아이들 키우는 일에는 투자해야죠. 다른 그거 가지고 심의하는 대한민국 국민 없을 거예요. 네. 애들 키우는데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얘기 수도 없이 하긴 했는데 아동폭력 관련돼 가지고 연구 결과도 사실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동폭력 관련된 거는 이거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수준을 높이자, 순도를 높이자. 그 대신 거기에 합당한 대우해 주자. 이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보육교사들, 어린이집의 운영자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코로나19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런 행태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더 화가 나고 막 이게 뭔가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라는 사실 실망감도 많이 생기게 돼서 이 사건을 한번 네.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 네. 잘 돼야죠. 아이고 네. 답답하네. 왜 코로나 빨리 끝나고 아이고 2020년 봄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전 지구촌이 다 잃어버린 그 2020년의 찬란한 봄날인데 내년에 저 곱빼기로 꽃도 즐기고 봄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갖자고요. 네, 제 마음의 봄은 아직 안 갔지만 네. 여러분의 봄도 마음의 봄도 안 가셨을기를 바랍니다.